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네,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은 덥지만 소리는 더 또랑또랑해지고 있는. 네. 습도가 높을수록 뽀송뽀송한 소리 부탁드릴게요. 좋죠. 목 관리를 특별히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물을 그냥 많이 마신다?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하게 목 관리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난 거죠. 타고났나 봐요. 물을 많이 마신다. 이거 일부러 목 관리를 위해서 아니면? 피부 관리를 위해서 마시는 건데 네. 목도 겸사겸사. 누군가 관리되는 물어보신다면 예. 피부 관리에서 마시지만 목 관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물? 네,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네. 물. 그렇죠. 너무 또 찬 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목 관리가 되어 있는 윤미 씨의 목소리로 오늘도 퀴즈 맞춰볼 텐데 먼저 그럼 첫 번째는 뭘로 갈까요? 역사 퀴즈부터 출발할게요.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프랑스, 한국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김영옥 대령을 아시나요? 재미교포 2세였던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군 자격으로 이탈리아전에 참가해서 불사신 영이라고 불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걸음에 부모님의 나라로 달려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하선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김영옥이 한국의 전쟁 고아를 처음 본 것은 1950년 최전선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부산역으로 갔을 때라고 합니다. 기차 밑에 떨어진 석탄을 줍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차 밑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헐벗은 아이들의 모습에 그는 미군들이 탄 기차 안에 들어가서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줄 것을 눈물을 머금으며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는 미군 부대의 대대장으로서 이 최전방을 60km 북진시켜서 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전쟁의 분위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미군 부하들을 설득해서 이제 부대로 들어오는 보급품 중에서 맥주와 담배 절반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바꾸어 고아원에 보급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전쟁 영웅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김영옥 대령은요, 프랑스와 한국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라에서 활약을 했다고 하고요.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피사의 사탑에 처음으로 오는 연합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네, 이 나라를 맞추면 되는군요. 진정한 전쟁 영웅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김영옥 대령. 네. 미군 자격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맞아요. 전쟁에 참가도 했었고 했었는데 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으로 와서 또 이렇게 됐죠. 조금 있으면 이제 유교니까 일부러 맞춰서 준비하신 거예요? 6월 25일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네. 눈빛이 떼지는 거 보니까. 자, 정말 진정한 전쟁 영웅이신 한 분, 예, 김영옥 대령. 우리가 이러면서도 기억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 프랑스, 한국 그리고 이 나라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한국 외에 또 한 나라 어디가 정답일까요?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힌트가 아까 뭐라 그랬죠? 피사의 사탑에요. 처음으로 오른 연합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 그것도 힌트가 되긴 될래나. I found my love in Portofino.
perché nei sogni credo ancora. Lo strano gioco del destino a Portofino m'ha preso il cuore nel dolce incanto del 자,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il mare ti ha portato a me.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1833님. me vicino a Portofino rivedo. 아, 이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또 보내주시는데 다 음식으로 기억하시나 봐요. 피자의 나라가 아닌가요? 0990번님 파스타의 나라이기도 하네요 하면서 그렇지. 러브 인 포르토피노, 안들레아 보첼리의 노래였고요. 자, 프랑스, 한국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김영옥 대령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였습니다. 네. 김영옥 대령,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할 진정한 또 영웅 중에 한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역사 문제로 내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동화로 가볼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오늘은 작은 땡땡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속 오솔길 옆에 투명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작은 이곳이 있었어요. 주위의 나무들은 이 맑은 이곳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봤어요. 파란 하늘도 아기별도 달림도 모두가 이곳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을 좋아했죠. 이 작은 이곳의 주인은 예쁘고 깜찍한 붕어 2마리였어요. 한 마리는 하얀색, 또 한 마리는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붕어들을 하양이와 노랑이라고 불렀어요. 노랑이와 하양이는 맑은 물속을 살랑살랑 헤엄치며 사이좋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먹이가 이곳 속으로 떨어졌어요. 네. 와, 이게 뭐야? 그러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자, 어서 먹어봐. 아니야, 네가 먼저 먹어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먹이가 계속 내려왔어요. 2마리 붕어는 힘들이지 않고 맛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하양이와 노랑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랑이는 노랑이랑 나랑 먹이를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먹으면 나 진짜 배부를 텐데. 하양이는 항상 나보다 더 먹으니까 배가 아마 안 고플 거야. 하양이와 노랑이는 점점 서로를 헐뜯기 시작했어요. 야, 노랑아, 좀 얌전히 헤엄칠 수 없어? 내가 조용히 있을 수 없잖아. 하양이 너야말로 얌전히 다녀. 그리고 너 너무 뚱뚱해. 나 몰래 먹이를 숨겨놓고 너 혼자서만 먹는 거 아니야? 마침내 2 붕어는 이곳을 독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2마리는 며칠 동안이나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웠어요. 그리고 잠시 싸움을 멈췄을 때 노랑이보다 몸집이 작았던 하양이는 뜯긴 살점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양이의 몸이 점점 이곳 위를 떠오르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하양이가 죽고 말았죠. 힘도 없으면서 누굴 이기려고. 이제 혼자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작은 이곳이 노랑이의 차지가 되고 10여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 동안 노랑이는 맛있는 먹이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하지만 점점 입맛이 없어지고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은 이곳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고약한 냄새.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야. 왜 이러지? 점점 숨쉬기가 힘드네. 죽은 하양이의 몸이
푹푹 찌는 더운 날씨 때문에 점점 썩어갔고 이와 함께 작은 이곳의 물도 썩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맑고 투명했던 작은 이곳의 물은 잿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더럽게 변해갈수록 노랑이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노랑이도 죽고 말았죠. 이제 작은 이곳에는 하늘도 바람도 별도 달도 놀러오지 않았어요. 오직 바람에 의해서 아주 먼 옛날 맑고 깨끗했던 이곳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았다고만 전해졌는데요. 작은 이곳,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노래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동화로 다 들어본 건 오늘 처음이에요. 아, 노래가 있었구나. 네.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이 노래 들어주시나요? 하셨는데 와, 근데 이 노래는 너무 정답이 그러니까요. 많이 나와가지고 네. 어떡해요? 이거 정답 너무 나오는데 이 노래는.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아시겠죠? 작은 아시겠죠? 땡땡. 네. 작은 땡땡. 자,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노래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유미 씨 모른다고 하니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기에는 좀 너무 심하게 나온다. 정답이. 생각이 많아지는 동안에요. 9784님. 진짜 저도 노래 생각나요. 어릴 때 가사가 너무 무시무시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시면서. 맞아. 어릴 때는 이게 무슨 가사지 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고 이 동화가 나온 건 저 동화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선후 관계를 모르겠네. 전 동화만 알거든요. 나인 뮤지스 돌스 들으면서 우리 4부로 가요. 여러분 계속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작은 땡땡. 처음 작은 땡땡 볼 때부터 노래랑 제목이 같다 했었는데 네. 네. 자, 정답 일단 얘기할게요. 정답 뭡니까? 정답은 연못이었습니다. 작은 연못. 작은 연못. 모르시는군요, 유미 씨가. 네, 몰라요. 이 노래 잠깐 들어봐요. 아는 노래인지.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샘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그래서 동화가 어떻게 내용이 똑같네요. 내용이 똑같이 했는데 네. 원래 예전엔 70년대는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풀리고 이 문학적 아름다움 때문에 네. 교과서에 실리면서 또 이 동화 그림책 작가분께서 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림책을 만드셨나 봐요. 보니까. 맞아요. 이제는 이 동화가 교과서에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맞습니다. 작가 정진호 씨의 빛나는 재해석으로 탄생한 그림책 작은 연못하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네.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야, 세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하고 저는 그 노래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그 노래 생각난다. 추억 소환이에요. 4813번이 보내주셨네요. 네, 그쵸. 예,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도 얘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들려줄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또 리메이크도 꽤 됐으니까 다른 버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네. 연못이 정답이었고 작은 연못 동화였습니다. 네. 예쁜 동화 저희가 함께 했고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또 슬프죠. 동화 자체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넌센스로 가봅니다. 출발할게요.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 씨 오늘은요 네. 몸풀기 문제로 고전 아재 개그 가져와 봤습니다. 고전, 네. 자 몸풀기 문제 나갈게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뒷바다. 인천 뒷바다요? 아 뒷바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아 뭐지? 3, 2, 인천 앞바다의 1. 반대말. 정답은 인천 엄마다였습니다. 뒷바다는 너무 앞과 뒤를 바꾸는 아니, 넌 고전이라고 예. 그러는데.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인천 엄마다. 자 오늘은 아니 엄마. 아빠 반대가 엄마예요? 그렇대요. 예, 고전에 아빠의 의하면. 반대말이 엄마? 예. 왜 갑자기 너무 낯설지? 아빠의 반대말 엄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네. 자 오늘은 엄마와 관련된 아재 개그 나갑니다. 자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오늘의 문제입니다.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네. 엄마가 길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뒷바다 많이 비웃으시네요, 여러분. 자,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다. 예. 엄마 없다. 아 엄마 없다. 나 오늘 영 안 된다. 너무 안 되네. 자,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다. 뭡니까? 4글자. 여러분들 맞추시네요. 오, 잘 맞춰주시는데요? 진짜. 예. 그 뒷바다라는 센스를 가지고는 맞추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한 번 쭉 올라오고 난 뒤에는 이제 멈췄어요. 예, 아시는 분 다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맞아. 거죠. 이제 이 센스에서 저 센스로 넘어가야 된다. 넌센스의 센스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앞에 너무 답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힌트를 못 드렸으니까 요건 뭐 그냥 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I've been cheated by you since I don't know when. So I made up my mind it must come to an end. Look at me now, will I ever 아직도 이 노래가 왜 힌트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lose control? There's a fire within my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4글자. look and I can hear a bell ring. One more look and I forget everything. Oh, Mamma Mia, here I go again. My, how can I resist you? Mamma Mia, does it show again? My, just how much I missed you. There's something broken hearted. 네, 아바의 노래였습니다. 자, 정답과 같죠? 제목이 정답은 맘마미아였습니다. 맘마미아.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4글자 맘마미아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예. 아직 이거 더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저는 하나로 좋게요. 예. 참 오래 했지만 적응이 그렇게 썩 잘 되지 않는 왜 이게 답인 거죠? 하면은 답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문제인데 하나 정도는 뭐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다음 주에 아재 개그 또 기대하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어원으로 가볼게요. 출발해 볼게요.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아내가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했습니다. 남편이 막 불고기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 들렸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 들리다 라는 말은요, 굶주려서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몹시 난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여기서 쓰는 이것은요, 바로 귀신인데요. 항상 이곳 저곳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는 귀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빌어먹다 보니까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만 봤다 하면 탐을 내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것 들리다의 들리다는 덮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빌어먹어 굶주린 귀신이 덮쳐서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음식에 대해 욕심을 심하게 내거나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귀신에 빗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것 들리다라는 말은요, 옛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네. 1895년에 편찬된 최초의 국한대 역사전인 국한회어에 처음으로 보인 다음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네. 이것 들리다라는 말은요,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먹는 모습이 빌어먹는 귀신인 이것에 들린 것 같다라는 것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호, 이것 들리다. 네. 그렇군요. 옛 문헌에는 없고 국한대 역사전인 국한회어에 처음으로 보인 후 지금까지 쓰고 있다. 네. 먹는 모습을 귀신에 빗대어 설명. 굶주린 귀신이 덮쳐서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예. 그만큼 무서워 보인다. 귀신을 들린 것처럼.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뜻들이 되겠죠. 예. 예.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 점심 때 샐러드만 먹고 저녁 되기도 전에 막 퇴근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생각해도 너 이것 들렸나 싶을 때 있거든요. 예.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어원을 듣다 보면요. 신기하고 흥미로워요. 0745님. 그쵸? 예. 그 과거의 조상님들 그 어원들을 보면서 또 우리 과거의 문화도 이해하고 그렇죠. 아 이런 사회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집사람이 제가 뭐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7339님 주셨어요. 이 귀신은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네요. 가끔 제 몸에 들어앉습니다. 맞아. 6200. 나도 모르게. 예. 오늘 조금 쉽네요, 그죠? 네, 여러분 마지막 어원 문제 오늘은 어렵지 않게 맞추고 계세요. 네 아픈 가슴만 다시 들춰내서 뭐해 쓸데없게 태어나서 딱 3번만 울게 허락된다는데 괜히 허튼 일들에 아까운 눈물 네. 마지막 문제 어원 문제였습니다. 이것 들리다라는 표현. 예. 그 귀신이 덮쳐서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도 굶은 귀신이. 그쵸.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걸신이었습니다. 걸신 들렸어. 왜 그렇게 먹어? 한 번쯤 들어보는 말이죠. 걸신 그렇죠. 들렸나? 나는 나한테 한 번씩 자주,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먹는? 천천히 먹어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그러면서 예. 적당히 먹읍시다. 예. 귀신님 들어오세요 제발. 2336님 주셨어요.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가 보다. 부럽다. 근데 또 여름 너무 더위 타고 하면 또 입맛 없다고 그럴 하시는 때가 분들 있죠. 계시는데 네. 그 여름에 더위 타고 하는데 입맛까지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 둘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입맛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당첨자 3660번님, 9914번님, 0771번님, 1663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알차게 돌아올게요. 네,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